나이트 시네마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2월 27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힘들어요. 약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회사에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출근을 했는데 이제 퇴근길에 또 전화 받고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또 그렇게 했어요. 이제 와이프는 오늘 하루 종일 애를 봤거든요. 유치원 방학이라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여보 나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서 좀 이제 비실비실 그러면서 들어오니까 와이프가 오빠 그럴 줄 알고 내가 낮에 그 애랑 같이 빵집 갔다가 오빠가 좋아하는 빵 사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딱 들었는데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기분도 좋고 이렇게 내가 고생한다는 걸 알고 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놨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울컥하는 마음을 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처음 보는 빵이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놨다고 했는데 처음 보는 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이런 빵을 좋아했었나? 근데 그 분위기에서 나 이거 처음 보는 빵인데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보 정말 고마워라고 하면서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빵을 한 입 딱 물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상황에서 막 이거 좀 내 스타일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지만 막 그 혼신의 연기를 다하면서 여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사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정말 맛있게 딱 먹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또 그 운동을 했거든요. 제가 스피닝을 해요. 스피닝 선생님이랑 그 스피닝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갔다가 이제 수업을 시작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제가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저희 애랑 이렇게 화장실 얘기를 할 때 뭐 "쉬하고 올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한테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 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야.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엄청 당황하셔 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 가지고 막 완전 짐땀 흘리면서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근데 진짜 그 애기한테 말하던 말버릇 때문에 저도 모르게 여자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랑 알고 지낸 지 되게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배운 선생님이라서 술도 자주 마시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 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만약에 제가 뭐 좀 대면대면하거나 처음 보는 분이었더라면은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뉴스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신규 콘텐츠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난 토요일에 진행했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편집해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씨라고 해서 지난 방송 이후에 제가 뭘 봤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즈메의 문단속을 봤는데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정식 개봉은 3월 8일인데 이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말마다 뭐 하루에 한 번, 많으면 2번 이렇게 사전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도 했었고 아마 다음 주말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낮 시간대에 와이프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너무 보고 싶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갔는데 하필 제가 갔던 그 시간이 제가 낮잠 자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애 그 가정교육을 시작을 해 가지고 문제집 좀 봐주고 공부를 봐주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낮 시간에. 그때 저는 뭐 딱히 할 게 없어 가지고 누워서 낮잠을 자거든요. 근데 그 낮잠 잘 시간대에 하필 간 거야.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신을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잠들고 그래서 화들짝 놀라 가지고 딱 깨서 이렇게 '잠들면 안 돼.'라고 하면서 봤는데 또 이렇게 잠깐씩 깨서 봤을 때 그림체라든지 이런 구성 같은 것들이 너무 또 되게 못 만든 만듦새가 아닌 거예요. 충분히 잘 만든 만듦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이게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계속 눈이 감기는 거예요. 와 그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 한번 감았다가 뜨면은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눈 한번 감았다가 떴는데
엔딩인 거야. 그래서 와 미치겠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 그 컨디션 문제로 인해서 감상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보긴 봤지만 평가 불가라고 했고, 그 정식 개봉을 하면은 밤 시간대에 다시 한번 볼 예정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고 요게 특전으로 포스터를 나눠줘요. 그 포스터를 얻어온 것만으로도 좀 만족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거 보러 들어갔을 때 뭐 팝콘이나 콜라를 사들고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좀 저작 운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잠을 쫓을 수 있었을 텐데, 하필 또 이렇게 낮 시간대에 제가 부랴부랴 가다 보니까 광고 시간대 딱 맞춰서 딱 들어갔어요. 팝콘이나 음료를 살 타이밍이 없었던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상황들이 꼬였어요, 이걸 볼 때. 그래가지고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작품이 평이 안 좋으면은 아유 그래 뭐 낮 시간대에 되게 어두컴컴한 환경에서 숙면한 걸로 만족하지 뭐 이렇게 좀 정신승리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뒤에 보고 오신 분들이 다 호평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막 호평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야. 막 내가 이런 작품을 사전 상영회까지 가서 놓치다니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상영이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그거 있죠. 엘베 크레딧이라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들 재밌게 본 거야. 막 이렇게 쩔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나 집에 가서 너의 이름을 한 번 더 봐야겠어.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았다고 막 사람들끼리 막 그 엘베 크레딧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식 개봉하면은 반드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치2를 감상을 했습니다. 요 서치2는 이번 주 수요일 날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되는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에서 다룰 작품이기도 하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나 하자면은 이번 주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 저 혼자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영화 팟캐스터 중에서 그 어디 영좀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오디오 크리에이터이신 빌바오님과 함께 요 서치2에 대한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서치2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극장에서 보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잘 만들었고, 제가 서치2가 뭐 개봉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막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제작 예정입니다. 이렇게 막 소개할 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1편이 재미있었던 이유는 뭔가 시나리오가 탄탄하다거나 뭔가 스릴러적인 요소가 강했다기보다는 연출이 너무 신선해가지고 재밌게 본 거였는데, 이거를 똑같은 연출로 그 속편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서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과거의 나 자신 혼냅니다. 진짜 괜한 정말 기우였고요. 진짜 그 영화 상영 시간 내내 긴장하면서 봤고, 그리고 제작자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식을 하셨는지, 물론 연출은 전작과 비슷한 결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전작과 요 서치2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그 제작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생겼던 뭐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나 온라인 서비스들, 요런 것들 이제 그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스릴러적인 요소를 좀 더 부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막 반전을 더해서 반전이 막 엄청 많이 죄송합니다. 반전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막 짜증이 난다기보다는 와, 대박. 아니 이걸 또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래? 헉! 여기서 이런 변주를? 막 이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막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작자가 1편의 감독님이시다. 그렇죠. 참고로 1편과 2편의 감독님은 다른 분이신데, 2편의 감독님은 1편의 제작 스텝이었고요. 그리고 1편의 감독님은 2편의 제작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출적이라든지 큰 그 줄기에 대한 계승은 감독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치2는 극장에서 충분히 볼만한 작품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OTT 공개 예정작을 소개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노스맨이 2월 28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노스맨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극장 흥행은 되지 못했는데 그 OTT 서비스라든지 2차 시장에서 이제 손익분기점은 겨우 뭐 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바이킹을 소재로 하고 있고요. 그 섹스피어의 그 발음 잘해야 됩니다. 셰익스피어입니다. 네, 발음 잘해야 돼요. 이거 발음 잘못하면은 좀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모티브가 된 덴마크의 전설 속 인물 암네스를 다룬다라고 되어 있고요. 10세기에 이것도 발음 잘해야 되네요.
오늘 노스맨이 저한테 왜 이런 발음에 대한 시련을 주는 거죠? 10세기의 아이슬란드 숙부를 향한 암레스 왕자의 복수극을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조이스리님께서 2월 28일이면은 이제 34분 남은 건가요? 라고 하는데, 이게 2월 28일 날 공개가 된다고 해서 2월 28일 5, 4, 3, 2, 1, 0, 땡 하고 딱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작품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공개가 되는 시간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한 4시에서 6시 사이 뭐 요쯤 되면은 거의 업로드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노스맨이라는 작품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합니다. 지금 예고편 같은 거 한번 보면은 막 엄청 피 튀기는 액션 막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좀 지루했다라는 평이 많고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작품이니까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뭐 OTT의 장점이 뭡니까? 보다가 이거 좀 아닌데 싶으면은 또 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국내에서도 크게 뭐 흥행은 하지 못했고, 크게 흥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요건 역시도 이제 해외에 선개봉을 했다가 국내에 뒤늦게 들어온 케이스다 보니까 상영관 확보를 많이 못했어요. 게다가 그 해외에서도 흥행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상영관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수원에서는 거의 볼 수 있는 관이 없었던 것 같고, 뭐 용산이나 뭐 다른 서울에 있는 그 아트상 연관 이런 데나 가야 뭐 겨우 볼 수 있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 그래서 이번 OTT 넷플릭스 진출이 조금 반갑기도 합니다. 뭐 저는 일단 중간에 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재생은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자, 배아나가 발음 연습이라니라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전문 아나운서가 아니다 보니까 10세기 셰익스피어 이런 것들은 흘려서 발음하다 보면은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참고로 그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 팟캐스트 플랫폼 중에서 플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그 음성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음악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건 있는지, 그리고 선정적이거나 욕설 같은 거 한 게 있는지 이거 다 검수를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이게 문자로 날라와요. 그 어떤 캐스트의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당장 뭐 조치하지 않으면은 몇 월 며칠부터는 뭐 성인 컨텐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날라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이스리님이 성인 컨텐츠로 방향 전환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플로우에 올렸던 것 중에 이런 식으로 자동 검열이 돼서 연락 온 케이스가 딱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좀 야한 이야기를 했더니, 근데 모르겠어요. 욕설은 이렇게 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한 이야기를 어떻게 검출하지? 이걸 나 모르겠어. 어쨌든 이걸 담당자 일일이 다 듣나? 어쨌든 그 야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거를 성인 컨텐츠로 전환을 한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해라 라고 했어요. 그냥 뭐 난 그거 편집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성인 컨텐츠 전환하세요 라고 해서 성인 컨텐츠 전환이 됐고, 또 하나는 제가 방송 중에 제가 노래방에서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을 불렀던 그 동영상을 튼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 컨텐츠니까 제가 동영상은 틀었지만 제가 사랑했지만을 부른 그 오디오만 이제 캐스트에 녹음이 돼서 그 플로에 올라간 거겠죠. 근데 한 올린 지 몇 주가 지나니까 플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작권을 위배했다고 그걸 당장 편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작권 위배는 그 성인 컨텐츠로 전환 이게 아니라 아예 그 캐스트를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따라 부른 것도 저작권이 위배가 된다고? 이러면서 뭐 찾아보니까 뭐 그 반주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뭐 덕분에 배웠죠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것도 좀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린 작품은 딜리버리맨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요 드라마가 이제 티빙에서 공개가 되고요. 12부작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귀신을 태우는 택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이 소재만 딱 보고 요것도 뭐 웹툰이나 웹소설 원작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생계형 택시기사 영민과 기억 상실한 영혼 지현이 환상의 듀오가 돼서 벌이는 저세상 하이텐션 수사극이라고 합니다. 이 택시에 귀신이 붙어서 뭐 귀신만 태우는 택시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되는 지죽고 볶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왜 가져왔냐라고 하면은 요 이야기 배우들이 좀 반가워서 가져와 봤어요. 처음에 이 윤찬영 배우가 첫 단독 주연작을 맡게 됐는데요. 이렇게 사진만 보면은 저 양반 누구지? 누구지? 뭐 좀 생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 분이 그 넷플릭스 시리즈인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작품 아시죠? 요거 지우학 다들 보셨죠? 요 친구입니다. 요 친구. 그 지우학에서 이청산 역할을 맡았던 요 친구입니다. 요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단독 주연작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뭐 드라마든 영화든 간에 우리나라 그 배우 풀이 되게 좁아요. 특히 이렇게 이런 그 젊은 배우 풀이 되게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배우가 이렇게 새롭게 주연작을 꿰찼다라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를 가지고 응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배우들이 막 자기 실제 나이보다 막 몇십 년은 더 어린 배역을 맡아가지고 뭐 분장의 힘을 빌리든 CG의 힘을 빌리든 아니면은 뭐 평소에 관리가 잘 돼가지고 막 그 원래 그냥 그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어쨌든 간에 자기 나이랑은 안 맞는 더 어린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뭐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거의 뭐 보편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물론 좋아요. 나이가 있는 그 배우의 역량이 좋고 뭐 티켓 파워가 있고 관객을 끌 수 있는 뭐 파워가 있고 뭐 다 좋은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그 나이대의 배우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좀 줄어든다는 그런 부작용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젊은 배우가 새롭게 뭐 이렇게 드라마든 뭐든 간에 이렇게 주연작을 맡아줬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박미나 배우님이 나와주시는데 박미나 배우님은 사실 요 이렇게 걸스데이 걸그룹으로 좀 더 유명하지만 저는 이제 좀 배우라고 불러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작품이 최선의 삶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최선의 삶. 이 작품에서 이제 주연 배우로 나와서 연기를 해주시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최선의 삶이라는 작품이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저랑은 안 맞았어요. 저는 이렇게 뭐 영화 자체는 막 재밌게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시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대에 요런 여고생들의 어떤 심리들을 굉장히 잘 살렸고 뭐 그들의 시선으로 뭐 잘 그려냈다라고 했는데 근데 말하다 보니까 이 박미나 배우도 이 최선의 삶에서 했던 역할이 여고생 역할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실제 여고생이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박미나 배우가 뭐 좀 동안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자기 나이보다 더 어린 역할을 한 거죠. 어쨌든 뭐 여기서도 그런 지점이 좀 보이죠. 근데 뭐 이걸 뭐 연기를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현상이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연기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여기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이제는 뭐 연기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도 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 최선의 삶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잠깐만요. 저는 이제 그 네이버 시리즈원에서 따로 개별 구매해서 봤는데 지금 왓챠에서 볼 수 있네요. 왓챠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왓챠에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윤창녕 배우님, 박미나 배우님이 하시는 드라마니까요. 뭐 가볍게 한번 보시기 좋지 않을까요? 뭐 티빙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 3월 1일부터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웨이브에서 3월 3일날 공개되는 국가수사본부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총 13부작이고요. 다큐멘터리니까 당연히 실화를 다뤘겠죠. 네. 경찰의 모든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인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4시간을 치열하게 그리는 다큐멘터리라고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당신이 혹하는 사이를 연출했던 배종원 PD님의 첫 OTT 연출작이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작품이 어떤 사건들을 다룹니다라는 정보는 없지만 여기 그 마케팅 문구가 본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사건 등은 모두 실제임을 밝힙니다라는 그 마케팅 문구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옛날에 좀 재밌게 봤었던 그 경찰청 사람들과 비슷한 결을 가지는 다큐멘터리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3월 4일날 티빙을 통해서 공개되는 신성한 이혼이라는 드라마 작품입니다. 제가 제목만 보고 그냥 넘길까라고 하다가 잠깐만 이거 누구지? 썸네일에 이 사람 설마 했더니 조승우입니다. 조승우 배우님이 드라마로 이제 돌아오십니다. 네, 그죠? 기대할 만하죠. JTBC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니까 이제 티빙과 넷플릭스를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승우 배우가 나와주시고요. 조승우 배우님, 한혜진 배우님, 김성균 배우님, 정문성 배우님 이렇게 나와주시는데 다른 분들은 뭐 굳이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요 정문성 배우님이 누구시냐 요 사진 딱 보면 저 양반 어디서 봤더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되게 순박한 그 의사 역할로 나오시는 고분입니다. 늑대사냥 영화에서 그 빌런 일당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 배우를 그 스리생에서 처음 봐가지고 되게 앞머리 내리고 좀 되게 선한 인상으로만 기억을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늑대 사냥에서 좀 올백머리를 하고 되게 잔혹한 인물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저 배우가 저런 모습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요 신성한 이혼에서도 지금 요 캐릭터 포스터를 보시면은 요 이마 깠죠? 네. 요 이마 까고 나오죠? 여기서도 이마 까고 나오죠? 자, 요 스리생에서는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보면은 이제 이마 덮고 있죠. 제 내피셜입니다만 뭔가 선한 역할을 할 때는 이마를 덮고 나오시고 껄렁껄렁하거나 마냥 선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실 때는 뭐 이마를 좀 까고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마를 덮고 까고의 그 어떤 이미지 차이가 좀 크신 분이 아닌가라는 그냥 그 제 내피셜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요 복장도 그렇고 요 제스처 뭐 이러고 있는 요 제스처도 그렇고 아마 좀 껄렁껄렁한 그런 캐릭터로 나올 것 같고 조이스리님이 이마로 변신하는 캐릭터라고 맞아요. 스리생에서는 정말 순진한 그런 역할이었죠. 또 신성한 이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웹툰 원작이라고 합니다. 현기증이 나도록 예민한 아티스트 출신의 이혼 전문 변호사 신성한이 마주하는 상상 이상의 이혼 의뢰들과 부질없이 찰떡인 세 친구의 후끈한 케미스토리를 담은 유쾌한 휴먼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설정이 되게 특이하네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예민한 아티스트 출신이고 그리고 신성한 이혼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뭔가 홀리한 되게 홀리한 그 이혼 이런 게 아니라 이 캐릭터의 이름이 신성한이군요. 네, 중의적인 표현을 가진 이름을 이용한 이런 제목 네이밍 같은 경우는 좀 많이들 뭐 사용되는 기법이 있긴 하죠. 그죠? 그래서 신성한 이혼이라는 요 웹툰 원작의 드라마입니다. 일단 저는 뭐 내용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 일단 조승우 배우님이 나온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OTT 공개 예정작은 블랙폰이라는 작품이고요. 3월 5일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요것도 제가 사전 상영회로 예전에 개봉 당시에 그렇게 먼저 좀 관람을 했어요. 이제 후기 팟캐스트도 한 5분짜리 정도로 해서 남겼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설 원작의 작품이에요. 근데 소설 원작으로 되는 그 소설은 되게 괜찮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영화는 뭐 스포일러라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대충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연쇄 아동 납치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요 양반 에단 호크가 연기하는 요 범인 빌런이 있고요. 요 빌런이 이제 우리 주인공 아이도 이제 납치를 해요. 그래서 지하실에다가 가둬놓는데 그 지하실에는 그 전화선 연결이 끊어져 있는 전화기가 벽에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 전화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이 끊겨 있는데. 그래서 그 소년이 그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더 이상의 내용들은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소대가리님이 저는 재밌게 봤어요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제 취향은 아니었던 작품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점프 스퀘어 기법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깜짝 놀래키는 거. 네. 근데 여기서 그게 엄청 많이 사용돼요. 그래가지고, 야, 보는 내내 막 너무 긴장돼서 미친 줄 알았어. 보고 나오는데 온몸이 막 이제 근육이 긴장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이게 점프 스퀘어가 사용이 돼가지고, 야, 정말 놀랍다. 정말 긴장하면서 봤어. 이게 아니라, 아씨, 짜증나.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영화관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 뉴스 소개를 계속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종서 배우의 이제 헐리우드 진출작이죠.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요 시놉시스만 읽어보자면은 붉은 달이 뜨던 밤 폐쇄병동에서 스스로 탈출한 모나는 화려한 조명에 이끌려 도착한 낯선 도시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알아챈 기묘한 사람들을 만난다. 모나의 능력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댄서 보니, 모나한테 첫눈에 반한 로맨티스트 DJ 퍼즈, 모나에게 락스피릿을 가르친 11살의 소울메이트 찰리, 그리고 모나를 뒤쫓는 얼럭키한 경찰 해롤드까지 완벽한 밤, 완전한 자유, 완성된 운명,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모나의 모험이 펼쳐진다라는 요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고편을 보니까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호불호가 왠지 좀 갈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요게 이제 해외에는 이미 그 영화제 같은 데서 공개가 됐습니다. 2021년에 시체스 국제 영화제에서 음악상을 받았고 이제 판타지 장르의 작품상을 수상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제라름의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음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종서 배우의 팬이라서 전종서 배우가 나오면은 뭐 망작이라 할지라도 그냥 다 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어쨌든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한국 배우의 해외 진출은 진짜 뭐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각의 제국 감독판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국내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요 감각의 제국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는데 이게 예술과 외설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독판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독판이 무삭제판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감독판이라서 뭐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뭐 특정 장면은 좀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개가 된다는 거에 이제 의미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 1001편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 좀 예술성 있는 영화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중들에게 알려진 거는 그런 예술성이라든지 작품성 같은 게 아니라 되게 외설적인 장면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실제 정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신체 훼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특정 자극적인 장면들로 많이 유명한 그런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작품이긴 해요. 그래서 요번에 넷플릭스로 공개가 되면은 호기심에라도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램덩크가요, 350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극장판 일본 애니메이션 개봉, 그 국내 개봉작 중에서 흥행 1위가 너의 이름은 380만이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슬램덩크가 요 너의 이름은의 380만을 뭐 돌파할 거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마도 슬램덩크는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계속 극장 상영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야기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요 3월 8일 날 스즈메 문단속이 개봉을 하면은 조금 자리를 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대원 CI의 황민호 대표님께서 이제 슬램덩크는 32년 만에 처음 본 판매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이제 만화책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 한 권 살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행동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요. 혈액암 투병 중이신 안성기 배우님께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2019년부터 안성기 배우님은 혈액암 투병 중이셨고요. 항암 치료로 인해서 탈모가 오셔가지고 가발을 착용하고 이제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무대 인사 자리에서 나타나셨을 때 굉장히 이제 기력이 쇠한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건강 회복을 많이 하셨다라는 인터뷰가 나와서 진짜 마음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액암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도 많이 힘드실 텐데 주변에 불우한 환자들이 내 친구처럼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같은 처지의 환자 중에서 치료비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1억 원을 기부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야, 진짜 야, 대단한 분이죠. 뭐 되게 건강하고 되게 여유롭고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기부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당장 지금 이 혈액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쳤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자기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하신다는 거는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